흡혈귀에 물린 스포츠카 환자를 비롯해 총 15편의 짧은 유머를 모았습니다. 동서양 유머. 까다로운 손님과 똑똑한 점원. 제법 규모가 큰 옷가게 점원이 까다로운 손님을 맞아 인내심을 발휘하며 옷을 찾아주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옷도 손님으로부터 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파란색 옷을 원해서 가져다 주면 옅은 파랑이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고, 빨강을 가져다 주면 짙은 빨강이 아니라며 또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매장에서 30분을 보낸 손님은 점원에게 화내며 말했다. 내가 원하는 옷을 너무 못 찾아주네요. 좀 똑똑한 점원 누구 없나요? 그러자 점원이 이렇게 응대했다. 없습니다. 똑똑한 점원은 손님이 들어오는 걸 보고는 사라져버렸답니다. 동서양 유머. 내 생애 최고의 봄날. 내 생애 최고의 봄날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서 보낸 시절입니다. 유머 강연회에서 강사가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어머님입니다. 강사의 연이은 말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강연회에 참석한 한 목사는 그 유머를 설교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후 목사는 신도들을 상대로 말했다. 내 생애 최고의 봄날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서 보낸 시절입니다. 신도들이 충격적인 표정을 짓자 목사는 흐뭇한 표정으로 이어 말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후반부 반전 유머가 생각나지 않아서 순간 목사는 당황했다. 잠깐의 침묵 속에 목사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그럴수록 머릿속은 하얗게 되었다. 결국 목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동서양 유머. 독사에 물렸을 땐 독주를. 그런데 찰스가 부득이하게 독사가 우글거리는 정글로 혼자 탐험을 떠나게 됐다. 찰스는 무엇보다도 맹독을 지닌 독사에 물릴까봐 겁이 났다. 찰스는 출발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의사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만약 이름도 모르는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는 찰스를 바라보며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다. 밀림이라고 했죠. 그러면 즉시 독한 술병을 꺼내야 합니다. 찰스는 그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기에 의사에게 물었다. 그럼 독주를 상처에 바르면 되나요? 의사는 그게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술을 단숨에 들이마셔야 합니다. 찰스가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 안도감을 느끼면서 의사에게 확인했다. 그러면 독 기운이 사라지게 되나요? 그러자 의사가 무덤덤하게 말했다. 천만에요. 조금 더 즐거운 기분으로 죽게 되는 거죠. 동서양 유머. 무척 쑥스러운 신혼부부. 시골에 사는 찰스와 샤론이 멋진 바닷가 호텔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신랑이 여행용 손가방을 들고 갔는데 둘은 쑥스러움이 많은 성격이었다. 두 사람은 어쩐지 남들이 자기들의 첫날 밤을 모두 신경 쓰는 것처럼 느꼈다. 사람들이 자꾸 바라보자 두 사람은 신혼여행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이리저리 궁리했다. 그들은 첫날 밤을 묵게 된 호텔에서 고이에게 팁을 듬뿍 주며 이렇게 부탁했다. 다른 방 손님들에게 우리가 신혼여행 왔다는 소문을 내지 말아주세요. 호텔 고이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굳게 약속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식당에 내려갔더니 다른 손님들의 야릇한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로 쏠렸다. 찰스는 그렇게 단단히 부탁했는데도 약속을 어긴 호텔 보이를 책망했다. 그러자 호텔 보이는 의외란 듯이 이렇게 대답했다. 신혼여행 온 부부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저기 두 사람은 신혼부부 같다라고 하기에 저는 그렇진 않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이 같다고만 말씀드렸지요. 건지수가 틀렸네. 회사 사장이 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보던 중이었다. 아니, 저놈은 요령피네. 모두 땡볕에서 바삐 일하는데 한 젊은이는 그늘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사장이 그에게 물었다. 자네 하루에 얼마를 버는가? 젊은이는 귀찮지만 마시 못한 듯 천천히 일어나더니 대답했다. 하루에 10만 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장은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어 주면서 크게 화내며 말했다. 이 돈 가지고 당장 꺼져. 그리고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그러자 젊은이는 날아가는 듯이 내뺐다. 잠시 후 사장은 옆에 있던 공장장에게 물었다. 저 녀석 들어온 지 얼마나 됐나? 이에 공장장은 사장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레 이렇게 대답했다. 납품하던 회사에서 배달 나온 사람입니다. 동서양 유머, 사진과 40년 세월. 한 남자가 병원에 가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벽에 걸린 의사 면허증을 보았다. 그 사진 속 얼굴을 본 순간 40여 년 전 고교 시절 같은 반 친구가 떠올랐다. 이름이 같았고 그 친구가 합격해 진학한 대학교도 같았다. 아무래도 동창 친구로 여겨졌다. 반가운 마음으로 진료실로 들어간 남자는 의사 얼굴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 잘생긴 얼굴은 단대없고 흰머리와 주름만 가득한 늙은이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남자는 의사가 동창인지 확인하고자 한국대학교를 졸업했냐고 물었다. 의사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남자는 언제 졸업했냐고 그 연도를 물었다. 의사는 1980년이라고 답했다. 남자는 반가운 마음에 그럼 나랑 같은 반이었네. 라고 말했다. 의사는 반가워하는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그때 뭘 가르치셨나요? 동서양 유머, 선생님의 지혜와 똑똑한 학생.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작문 시간에 벌어진 일이다. 학생들이 작문을 어려워하자 선생님이 흥미를 이끌어낼 만한 제목으로 과제를 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본 야구 경기입니다. 여러분이 본 것을 느낀 그대로 16절지 한 페이지에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쓰는 대로 제출하세요. 선생님은 느긋하게 50분을 기다릴 자세를 취했다. 학생들은 저마다 야구에 관한 기억을 떠올리며 글을 쓸 준비를 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분 후 한 학생이 작문 용지를 들고 나왔다.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비가 내려서 야구 경기가 연기되었음. 신통한 명의를 찾아라. 염라대왕이 무척 아픈 병에 걸렸는데 좀처럼 낫지 않았다. 그래서 저승사자에게 인간 세상에 내려가 용한 의사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저승사자가 물었다. 저는 어떤 놈이 좋은 의사인지 신통찮은 의사인지 통할 수 없습니다. 제발 알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염라대왕은 말했다. 병원 문 앞에 망령들이 없으면 좋은 의사이니라. 치료를 잘못한 의사의 병원 앞에는 망령들이 항상 많으니라. 저승사자는 즉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으나 그런 병원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 여기도 난리, 저기도 난리네. 어디를 가든 병원 문 앞에는 살해된 망령들이 몰려들어 울부짖고 있었다. 이놈아, 내 놈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죽었어. 이놈아, 내 목숨 돌려줘. 그런 풍경을 계속 본 저승사자는 어쩔 줄 몰라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다. 하루를 허비하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다. 저승사자는 어떤 뒷골목에서 망령이 하나도 없는 병원을 운 좋게 발견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병원의 의사를 빨리 데려가려고 문 앞으로 갔다. 그런데 병원 문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다. 금일 개업. 동서양 유머, 엘리베이터에서 남과 이요. 어느 날 밤늦게 퇴근하던 여자가 사무실에 물건을 두고 나온 걸 뒤늦게 깨닫고 발걸음을 돌렸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잘생긴 남자가 있었고 여자는 남자를 마음에 들어 했다. 둘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두 사람은 대각선 상태로 각각 서 있었다. 남자는 여자의 육감적인 몸매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위로 이동하는 순간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다. 여자가 비상벨을 눌렀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을 두드려도 소용없었다.
그때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왔다. 여자는 긴장한 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민했다. 남자는 거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방귀뀌었죠? 동서양 유머. 여인의 방귀 치료. 미모의 여인이 의사를 찾아와 남다른 고민을 털어놓았다. 선생님, 고민이 있는데요. 그건 제가 감기를 너무 자주 낀다는 거예요. 냄새나 소리가 나지는 않지만 수시로 감기를 끼니 은근히 창피하고 불편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쳐다보자 여인은 이어 말했다. 사실 이 방에 들어와서도 여러 번 감기를 끼웠답니다. 냄새나 소리가 없으니 모르셨죠? 어떻게 해야 감기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즉각 처방전을 써주면서 말했다. 문제의 원인을 알겠습니다. 우선 열흘 동안 이 약을 복용하시고 다시 진찰받으러 오세요. 열흘 후 여인이 찾아와서는 의사를 보자마자 항의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약을 먹은 후부터 감기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네요. 의사가 쳐다보자 여인은 이어 말했다. 그래도 소리는 나지 않지만 냄새가 너무 심해서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자 의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다행입니다. 축농증은 어느 정도 치료된 것 같네요. 이제 기 치료를 시작해 볼까요? 동서양 유머. 잃어버린 지갑을 찾으려면. 밤중에 잔뜩 술에 취한 어떤 사람이 공원 광장에서 엎드려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 근처를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시객은 경찰관을 보더니 도와달라는 듯 말했다. 잃어버린 지갑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시객을 도와주고자 물었다. 어디쯤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시객은 앞쪽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저 건너 숲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경찰관은 시객의 대답에 황당해하며 물었다. 아니, 그런데 왜 이곳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러자 시객은 답답하다는 듯 이렇게 대답했다. 보면 모르겠소. 여기가 환해서 찾기가 더 쉽잖소. 동서양 유머. 장차 성공할 가능성이 큰 소녀. 어느 날 농장을 찾은 소녀가 큰 수박을 사기 위해 농장주에게 값을 물었다. 농장 주인은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7,000원이란다. 예상보다 비싼 값에 놀란 소녀가 조심스레 다시 말했다. 제가 가진 돈은 1,000원뿐인데요. 그러자 농장 주인은 밭에 있는 아주 작은 수박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기에 있는 수박은 없더니 그건 1,000원이란다. 그 말을 듣자마자 소녀가 이렇게 말했다. 좋아요. 저걸로 하겠어요. 하지만 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한 달 후에 다시 올 테니까요. 동서양 유머. 재벌 연예 사랑 고백. 어느 공원 벤치에서 운동을 마친 미남 청년이 쉬고 있을 때의 일이다. 젊고 예쁜 여인이 다가오더니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 첫눈에 당신에게 반했어요. 당신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여인의 느닷없는 말에 청년이 되물었다. 뭐라고요? 언제부터 저를 아셨나요? 여인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사랑해.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재벌 아버지를 두었기에 남자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그저 제 이상향의 얼굴인지만 생각해요. 바로 당신이에요. 청년이 얼떨떨한 표정을 짓자 여인이 이어 말했다. 저에겐 별장도 있어요. 거기서 우리 같이 살아요. 청년은 평소 잘생긴 외모 덕분에 몇 차례 여자들로부터 사랑을 고백받은 바 있었다. 그러하기에 지금 여인의 고백에 청년의 기분이 들뜨기 시작했다. 얼굴 예쁘고 돈 많은 여인이 제발로 찾아오다니 청년은 마치 횡재를 한 느낌이었다. 청년은 여인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그런데 재벌이라면 어느 기업인가요?
그때였다. 건장한 남자 2명이 나타나서는 여인의 양팔을 잡아채면서 말했다. 또 수작을 부리네. 이럴 줄 알았어. 두 남자는 청년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형사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여자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도망친 건데 다행히 여기서 붙잡았네요. 동서양 유머. 행복의 상대성 원리. 한 남자가 심리상담가를 찾아가서 심각한 표정으로 하소연했다. 사는 게 견딜 수 없이 힘듭니다. 내 식구가 방 하나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심리상담가는 남자를 위로해 준 뒤 이렇게 말했다. 개와 고양이 한 마리를 방에 들여 놓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남자는 심리상담가의 처방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했다. 일주일 후에 남자는 심리상담가를 찾아가서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개와 고양이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오줌을 아무데나 싸고 시도 때도 없이 싸우거든요. 그러자 심리상담가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개와 고양이를 방에서 내보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일주일 후에 남자는 심리상담가를 찾아와서 한층 밝아진 얼굴로 말했다. 개와 고양이를 내보내니 너무 좋네요. 내 식구끼리 지내니 한결 편하고 좋아요. 동서양 유머. 흡혈귀에 물린 스포츠카 환자. 스포츠카 충돌 사고 이후 정신 상태가 이상해진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걱정스레 말했다. 아무래도 흡혈귀에 물린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사는 책상 위에 있는 물 한 컵을 환자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기 물을 마셔보세요. 의사로부터 물컵을 받아든 환자는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아니, 왜 물을 마셔야 하죠? 그러자 의사가 무심한 눈길로 환자를 쳐다보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답했다. 목에서 물이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이 환자는 가족에 의해 얼마 후 정신병원에 갇혔지만 어느 날 병원을 탈출했다. 갑자기 스포츠카를 사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이다. 그는 집으로 가서 100만 원을 준비한 다음 자동차 판매점으로 갔다. 스포츠카를 사러 왔소. 자동차 판매원은 손님이 내민 돈 액수를 보고 장난으로 판단에 거절했다. 손님, 계약금이라면 몰라도 자동차 값은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도 환자는 100만 원을 판매원 손에 강제로 쥐어주면서 고집을 부렸다. 이봐요. 난 스포츠카를 사겠단 말이요. 판매원은 마침 재고로 하나 있던 스포츠카 핸들을 환자에게 주었다. 그러자 환자는 매우 기뻐하며 핸들을 손에 들고 열심히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계속 뛰어서 지치자 주유소로 들어가서 주유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름을 채워주시오. 주유원은 핸들을 손에 들고 서 있는 손님 모습에 황당해했다. 그래서 정상인지 알아보고자 한 손을 들어 손님의 눈앞에서 휘저었다. 그러자 환자는 화를 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기름을 가득 채워달라고 했잖소. 유리를 닦으라는 게 아니요.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